네, 안녕하세요. 한동대학교 전산전정공학부 여러분. 어, 저희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2단계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해서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단장님이신 이강 교수님과 함께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이강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2단계 사업 선정됐으니까 축하하는 박수 한번. 아, 예. 예. 저희가 2단계 사업 선정이 되는데, 과연 소중대 사업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2단계 사업에 선정됐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소중대 사업은 기업이 요구하는 전문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2단계 사업은 사업 기간이 요것도 한 6년 정도 되는데요. 2028년 12월 말까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된 사업 대상은 소프트웨어를 전공하는 학생, 우리 학교 기준으로 말하면은 AI 컴공 심화 또는 컴공을 1전공으로 하는 학생이 주된 대상이고, 그 외에도 한동대학교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들이 사실은 대상입니다. 예를 들면 컴공 2전공이라든지 전자공학 심화라든지 ICT 융합 전공, AI 융합 전공, 또 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는 모든 학생들이 실무전산에서 8학점 이상 기초 소프트웨어를 이수하기 때문에 전교생이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단계 선정의 의미를 뭐 일단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은 소프트웨어를 대학 차원에서 잘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대학이라고 공인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46개 대학이 전국에서 이 사업에 신청을 해서 13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약 3.5대 1 정도 경쟁률을 뚫고 저희 대학이 선정됐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교육 경쟁력에 있어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1단계 소프트웨어 중심대 사업이 6년 동안 진행이 되어 왔는데, 이 중에서 계속해서 유지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어떤 부분들이죠? 네. 거의 대부분의 중요한 사업들은 이제 계속해서 유지가 됩니다. 예를 들면은 졸업 요건, 3P 요건이 있는데요. 논문이든지 특허든지 아니면은 제품 같은 거를 등록을 해야 하는 게 우리 졸업 요건에 있죠. 캡스톤을 하시게 되면은 다 자동적으로 하게 되는 건데,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산학 프로젝트를 모든 학생들이 해야 된다는 요거는 그대로 가고요. 그리고 이제 마일리지 장학금 제도라든지 노트북 장기 대여, 또 그리고 뭐 소프트웨어 페스티벌,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코딩 클리닉, 이런 그 비교과 과정들도 계속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인턴십 지원, 또 소프트웨어 교육봉사단, 해외 활동, 그리고 S랩을 통한 연구 경험, 뭐 외부 학술 대회 논문 발표 비용을 지원한다든지 특허 출원 비용을 지원한다든지 또 전공 학회 및 동아리 활동을 지원한다든지 등등,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에 대한 거의 대부분은 다 계속적으로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그러면 2단계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은 어떤 면에서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될까요? 예. 1단계 사업에서 하던 것 중에 명칭이 바뀌어서 2단계로 넘어오는 것들이 몇 가지인데요. 예를 들면은 비교과 과정을 저희가 이제 해피라고 하는 브랜드명을 붙여가지고 좀 더 체계적이고 상설화할 예정이고요. 그 외에도 이제 공간이 더 이제 늘어날 겁니다. 지금 쓰고 있는 S랩 공간 외에도 추가로 S랩 공간이 더 늘어날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운영위원회들이 몇 개가 더 생깁니다. 융합교육을 위한 위원회, 뭐 창업을 위한 위원회, 그 다음에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기구들이 신설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교수님이 8분이 앞으로 6년 동안 더 오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그 장학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마일리지를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 마일리지 관리하는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서 졸업할 때 그거를 이제 취업을 위한 포트폴리오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추가되고요. 그리고 캡스톤이 이제 12주 차에 만료가 되면은 4주가 남는데, 그 4주 동안에 진로를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기간을 소중대 사업 재원을 써서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과 과정 면에서 보면은 13개 과목이 신설되거나 아니면은 타전공 과목을 우리 전공으로 인정하는 것들이 있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스튜디오라고 끝나는 과목이 한 5개가 만들어질 거예요.
예를 들면은 과목 이름이 뭐 코딩 스튜디오, 실전 스튜디오, 뭐 오픈 소스 스튜디오 이런 식으로 스튜디오라는 이름이 붙는 실습 과목 5개가 새로 신설이 되고요. 또 AI 과목들이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방법 면에서 좀 재밌는 게 블락 플랜이라는 거를 2학년 과정에 도입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2학년 1학기가 되면은 과목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자바도 들어야 되고 데이터 스트럭처도 들어야 되고 또 그 논리 설계도 들어야 되고 뭐 이렇게 한 4개 정도를 듣는데, 그걸 한 학기에 4개를 병렬적으로 듣다 보니까 좀 정신이 없죠. 그래서 그거를 학기를 잘게 쪼개 가지고 한 과목 끝내고 그 다음 과목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2학년 1학기가 진행이 될 거고, 2학년 2학기도 좀 유사한 형태로 그렇게 진행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듈을 4개를 특화 모듈을 만들어 가지고 AI, IoT, 그다음에 지능 로봇, 웹 앱 이쪽에서 좀 특화된 모듈을 신설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 학생들이 기업체하고 더 자주 접촉할 수 있도록 그 스튜디오 과목에서 산업체 인사들을 많이 초청할 거고, 또 방학 동안에는 기업이 주도하는 그 캠프도 운영할 겁니다. 그리고 좀 재밌는 제도 하나는 이제 미니 인턴십이라고 해서 학교에 있으면서 기업에서 원하는 과제를 한 4, 5주 정도 수행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취업이라든지 인턴에 연계하는 그런 제도가 또 생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새로운 과목이 13개나 생기고 또 새로운 인정되는 전공들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우리 이수 체계도가 좀 대폭 바뀌게 될 겁니다.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따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수 체계도가 바뀔 거다는 말씀까지만 드리겠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 좋아하는 프로그램도 생기겠지만 생각보다 좀 많이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할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소중대 프로그램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교육 환경 개선이 제일 중요한 혜택일 것 같습니다. 교수님도 늘어나고 또 교과 과정도 신규로 생기고 하는 것이 학생들한테 의무가 늘어난다기보다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1단계하고 겹치는 부분이지만 다 말씀드리자면은 산학 연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혜택일 겁니다. S랩에 들어가서 논문도 써보고 프로젝트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연구 조교가 되면은 매달 인건비를 또 받을 수가 있죠, 학생들이. 그리고 그 노트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앞으로는 스마트 패드도 추가될 수도 있는데 그런 스마트 기기들을 장기 대여하는 거, 그리고 마일리지 장학금을 또 매 학기 받을 수가 있고요. 현장 실습을 나가게 되면은 지원이 있고, 뭐 수업 조교로 여러분들한테 많은 또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겁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페스티벌에서 교내 경진대회를 통해서 상금을 받을 수가 있고, 뭐 해외 체험 나갈 수 있고, 뭐 방학 동안에 있는 비교과 캠프, 학기 중에 있는 또 비교과 클리닉, 동아리나 학회 지원, 또 취업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 취업 진로 프로그램들을, 진로 지도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가동할 거고요. 특히 이제 졸업이 다 됐는데 아직 자신감이 없다는 학생들을 위해서 해피 킥스타트라는 장기 캠프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뭐 학교 밖에 나가서 여러 가지 뭐 국비 지원 프로그램이라든지 학원 같은 데 절대 다닐 필요가 없이 졸업 이후에 취업을 위한 준비가 잘 될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은 공부만 하면 됩니다. 공부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은 모든 필요한 지원들이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교수님, 뭐 장학금, 공간, 장비, 또 필요한 도우미 인력들, 또 외부와의 어떤 네트워크 전부 다 우리가 제공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마음만 먹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학생들은 열심히만 하면 된다라는 말씀하셨는데요. 학생들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마일리지 장학금인데요. 마일리지 장학금을 어떻게 하면은 잘 받을 수 있을지 좀 네. 설명해 주시죠. 아무래도 마일리지 장학금에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요. 마일리지를 잘 쌓는 방법은 그냥 열심히 공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소중대에서 공식적으로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 거기에다 호응해 주시면 마일리지는 저절로 잘 쌓일 텐데요.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마일리지도 상중하 해서 4단계가 있어요. 4단계가 있는데 제일 윗단에 뭐가 있냐면 가중치가 제일 높은 마일리지는 현장 실습 참여, 그리고 소프트웨어 교육 봉사단 활동 이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마일리지가 높은 게 멘토, 후배를 위한 멘토를 한다든지 아니면 미니 인턴을 여러분들이 이제 미니 인턴 제도라고 곧 소개가 될 텐데 그걸 한다든지 아니면 탑시스를 받는데 높은 점수를 받든지 소중대 서포터즈 활동한다든지 이런 게 이제 2번째 단계고요. 그 다음에 3번째 단계의 높은 마일리지는 대표적인 게 이제 특허, 논문, 대회, 수상, 그러면 AI 전공에 머물러 있는 거, 그리고 전공 과목을 많이 듣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 특강에 참석한다든지, 여러 가지 행사에 나온다든지, 그 다음에 비교과 캠프에 참여한다든지, TA나 RA를 한다든지, 탑시 시험을 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마일리지화 돼서 여러분들의 장학금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마일리지 장학금 받기 위해서 쌓는 마일리지 중에 제일 높은 가중치가 현장 실습이라고 하셨는데, 예. 현장 실습 좀 더 소개해 주시죠. 예, 현장 실습이 사실은 여러분들 취업하기 전에 준비하는 면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거고, 또 기업 면에서도 학생들을 검증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현장 실습은 거의 필수라고 생각하시고 다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 마일리지 비중을 제일 높여놨는데요. 학기 후반, 그러니까 한 11주 차나 12주 차가 되면은, 공지가 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거기에 기업들을 보고 이제 골라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신청 이후에 몇 주 안에 이제 매칭이 돼서 현장 실습을 하시면 됩니다. 현장 실습이 끝나고 나서 이제 인턴 이후에, 취업으로 연계되는 경우도, 자주 있기 때문에 4학년들이 주로 많이 하게 되겠죠. 근데 이 현장 실습을 하기 전에 조금 더 간략화된 형태로 기업에서 학생을 탐구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그 미니 인턴십이라고 하는 제도를 올해부터 이제 운영을 합니다. 미니 인턴십은 기업이 문제를 출제하고요. 그 출제된 문제를 학교에 다니면서 학생이 한 4주 정도 시간을 들여서 해결을 하고 그 중간에 이제 기업에서 와서 지도도 해주고 또는 이제 마지막 완성됐을 때 평가를 해서 그 학생의 그 퍼포먼스가 기업이 요구하는 수준하고 맞으면은 인턴 또는 취업으로 바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미니 인턴십 제도를 할 텐데 요거는 이제 이번 2학기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할 거고요. 본격적으로는 교과목 4학년들이 들을 수 있는 교과목 중에 실전 스튜디오라고 하는 게 이제 만들어질 겁니다. 그 실전 스튜디오를 수강하는 학생들은 이 미니 인턴십에 거의 자동으로 참여하게 될 걸로 예상합니다. 네, 현장 실습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아까 그 브랜드화 시켜서 비교과 과정을 새로 개편하는 해피라는 말씀하셨는데요. 해피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예, 해피는 한동 프로그래밍 프로피션시 아카데미에서 영문 이니셜들을 따가지고 하피, 해피 이렇게 이제 발음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한동대학교에서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관련된 비교과들을 하나로 패키지로 모아가지고 앞으로 이제 하피 또는 해피라는 브랜드명으로 나갈 텐데요. 전공에 진입하려는 학생들을 위한 해피 파운데이션, 전공 수행 중에 있는데 코딩에 도움을 받고 싶은 학생들을 위한 해피 코딩, 그리고 졸업 예정자인데 좀 더 준비가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장기 캠프, 해피 킥스타트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해서 앞으로 이제 그 해피라는 브랜드 하에 아주 체계적이고 잘 준비된 형태로 더 여러분들한테 제공이 될 겁니다. 우리 대학이 창업, 융합 이런 쪽에 교육이 굉장히 센데요. 소중대에서 창업과 융합과 관련돼서는 어떤 플랜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저희 1단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 중에 창업이 있고 융합이 있습니다. 이것들도 2단계에 가서 계속 지원할 텐데요. 일단 창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소프트웨어 타운이라는 그 물리적인 장소에서 운영하는 여러 활동들에 참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컨택 포인트는 조성배 교수님입니다. 조성배 교수님을 통해서
창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소개를 받으시고 자기가 맞는 걸 선택하시면 되는데, 대개 이제 창업학회에 들어가게 되고 일정한 공간에서 모여서 공부를 하게 되고, 방학 중에는 캠프 형태로 또 집중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교내 창업 경진대회 이런 것들도 이제 제공이 될 거고요. 주로는 이제 창업을 하게 된 학생들은 교수님들이 지도를 받아가지고 대외 지원 프로그램에 많이 응모를 하고요. 거기에 작년에 맞춰진 그 1단계 사업의 결과를 보면 한 11억 원 정도의 지원금을 학생들이 다 타갔습니다. 우리가 준 게 아니라 외부에서 주는 돈을 받았고, 그걸로 창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융합은 컴공 1전공자하고 컴공 심화를 뺀 나머지 모든 학생들이 다 융합의 대상인데요. 특히 이제 전자심화나 컴공 2전공자, AI 융합, ICT 융합 전공자, 또 컴공 부전공 하는 학생들이 그 중요한 그 대상들입니다. 이 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또 마일리지 시스템이 있고요. 별도의 경진대회, 별도의 캠프가 다 있으니까 이런 전공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소중대 프로그램들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요. 학생들에게 있어서 시기별로 좀 챙겨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요? 네. 소중대에서 워낙 많은 프로그램들이 제공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놓쳐서 참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좀 있습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게시판에 올려놓는 글들 여러분들이 좀 자주자주 챙겨보시면 좋겠는데, 시기별로 한 3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학기초라고 하면은 개강 후 한 6주차 정도까지 그때 올라오는 공지들이 한 3가지가 중요한 게 있는데, 첫째는 마일리지 장학금 신청, 그 다음에 맥북이든지 뭐 스마트 패드들을 장기 대여하는 거기에 관한 공지, 그리고 이제 미니 인턴십을 모집한다는 공지가 아마 나갈 겁니다. 그리고 학기 중은 코딩 클리닉, 또 전공 세미나, 또 취창업 관련된 특강, 그리고 그 교내 경진대회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페스티벌, 여기에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안내가 나갈 겁니다. 그리고 학기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공지 종류도 많습니다. 12주차쯤부터 해서 막 쏟아져 나올 텐데요. 현장 실습 모집한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교육 봉사단 활동할 사람 모집한다. 해피 캠프에 참가할 사람 모집한다. 산학 프로젝트에 참가할 사람 모집한다. 해외 체험 프로그램에 올 사람, 또 AI 경진대회 올 사람 등등. 그러니까 이 학기 말 12주차부터는요, 매일 체크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공지들을 학생들은 어디서 확인해야 될까요? 예, 크게 3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히즈넷 게시판에, 전산전자 게시판에 들어가시면은 거기에 이제 계속 업데이트 돼서 올라옵니다. 게시물이 하루에도 몇 개씩 올라오니까 꼭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산전자공학부 공식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csee.handong.edu로 들어가시면은 거기에도 같은 게시물이 올라오고요. 세 번째는 페이스북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한동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대 페이스북 홈페이지, 그 페이스북을 여러분들이 친구 설정을 해 놓으시고 팔로잉을 하시면은 중요한 공지들은 또 거기에 같이 따라오게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한동대 소중대가 2단계에서 어떻게 변화되고 발전되는지를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네.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부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병아리가 나오려면은 암탉이 알을 오랫동안 품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제가 닭을 키워보니까 확인이 되는데요. 21일을 품어야 됩니다. 암탉이 먹지도 않고 심지어 뭐 물도 최소한으로 마셔가면서 한 자리에서 알을 21일을 품어야 병아리가 이제 탄생을 하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닭 3마리가 한꺼번에 일주일 알을 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아리가 절대 안 나오죠. 21마리의 닭이 하루를 품어도 병아리가 안 나옵니다. 근데 한 마리의 닭이 21일을 계속 품었을 때 병아리가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예, 끈기와 집중이 핵심이다 라는 거죠.
뭔가를 만들어내려면은 무던히 기다리고 끈기 있게 집중력을 발휘할 때 우리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컴퓨터 공부하는 거에 딱 이와 같습니다. 사회에서 요구하는 사람은 여러 개 얕은 우물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요. 한 개의 우물을 깊이 파는 사람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 우물의 입구는 약간 넓어야 돼요. 우리가 그 약간 넓어진 우물을 가리켜서 융합 역량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깊은 우물을 파시기 바랍니다. 21일을 품어야 병아리가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네, 집중과 끈기 당부하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이렇게 저희 한동대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시즌2 2단계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또 저희 교수님들도 함께 노력할 것을 기대하면서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해 주신 이강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